안녕하세요. 컴퓨터 과학 인문하기 강의를 진행할 박주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컴퓨터 과학 인문하기 첫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과학은 무엇인지, 그리고 컴퓨터 과학에 포함되어 있는 분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는 어떻게 컴퓨터 과학을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컴퓨터 과학이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 지금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관한 이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둔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정보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의 수집, 전달, 축적, 가공을 하는 도구로서의 정보 기계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해놨네요. 다시 말하면 정보를 다루는 기계에 대한 공부가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하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과학에게는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대강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은 컴퓨터 과학이라는 것이 이제는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많아요.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한번 이야기하도록 해볼게요. 자,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가장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 한 번씩 다 다루어 볼 내용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중에서 컴퓨터 구조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 구조와 그 작동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컴퓨터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의 형태를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드웨어들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논리회로 또 이 컴퓨터 구조에 포함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운영체제 분야가 있어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위한 기반 환경, 사용자의 컴퓨터 사용을 위한 중재 역할을 해주는 게 운영체제인데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켜서요. 지금 작업하는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명령을 주거나 데이터를 주거나 혹은 그 결과를 확인하거나의 작업만 했지 이 컴퓨터 내부에 대한 사정은 여러분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 내부 사정,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하드웨어가 어떻게 작업하고 그러한 것들의 관리는 다 누가 해주고 있느냐? 운영체제가 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컴퓨터 내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복잡한 작업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체제 분야도 공부할 게 좀 많겠죠. 컴퓨터 분야에 포함되는 운영체제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그래밍 분야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명령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먼저 떠올리기는 어떤 에디터에다가 막 영문자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것들을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작업 자체는 컴퓨터 명령을 만드는 작업 맞아요. 그런데 그 명령을 만들려면 어떤 순서로 작업을 할 건데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 구조를 만드는 것부터가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면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막 떠올리는 것도 맞지만 그 전에 내가 어떤 작업을 할 건지 어떤 명령 순서로 할 건지에 대한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부분도 이 프로그래밍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분야는 네트워크 분야가 있어요. 둘 이상의 통신장치들 간의 연결에 관련돼서 공부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이미 네트워크에 많이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이용을 해서 서로 페어링을 한다 그러죠. 혹은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매체들과 이미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매체들 사이의 연결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데이터 전송이 정확하고 빠른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하는 것이 네트워크 분야입니다. 자, 그 다음 볼 거는요. 자료 구조예요.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자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를 공부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자료 처리를 할 때 자료들을, 데이터들을 어떻게 구성을 해놓고 사용을 할 건지, 어떻게 의미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찾아올 것인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부분이 자료 구조죠. 네, 그리고 알고리즘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이 분야는 문제 해결의 절차 및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아까 프로그래밍에서요, 컴퓨터 명령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 명령이라는 거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행하도록 명령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명령, 실행하는 과정을 구조화하는 부분도 프로그래밍에 포함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과정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설계하는 부분이 또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에서는 결국엔 프로그래밍을 위한 설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또 하나 알고리즘과 관련이 깊은 게 또 자료 구조거든요. 뭐냐 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필요한 데이터들을 갖다 써야 돼요. 그러려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갖다 써야 하는지, 효율적인지, 효율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자료 구조와 프로그래밍과 매우 관련이 깊은 분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표시된 분야들 중에, 컴퓨터 과학 분야들 중에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분야가 있습니다.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 관리를 얘기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분야인데요. 여러분들 아까 네트워크에서 두 매체 사이에 서로 데이터 전송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두 매체 사이에 공유하는 데이터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이 공유 데이터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게 됐죠. 자,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이 공유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효과적으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전 무결하게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야가 데이터베이스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분야들이 컴퓨터 과학에 포함이 되어 있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분야들 말고도 이제는 컴퓨터 과학이 많이 발전을 했고, 또 다른 분야들과 서로 연계돼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 과학해서 공부해야 되는 분야들이 여기에 표시된 분야들 말고도 더 세세하고 다양해졌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컴퓨터 분야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컴퓨터 과학과 또 연관돼서 많이들 생각하는 게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또 많이들 뭘 생각을 하느냐? 코딩, 프로그래밍을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은요, 소프트웨어 기획부터 완성까지 전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 개발 과정 안에는 컴퓨터 과학의 많은 분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의 많은 분야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설명을 진행을 해볼게요.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획해서 완성하기까지 이 과정을요, 이론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가 우선은 요구사항 분석이에요.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정의가 필요할 거예요. 그 정의를 하려면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 자료 수집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의 이전 버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전 버전을 분석을 하는 것, 기존 시스템을 분석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시스템의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새로운 사용자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이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의견들을 수집을 하고 그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목표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대상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입력은 무엇인지, 출력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정의를 하기 위한 자료 수집 과정, 요구사항 분석 과정이 첫 번째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설계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우리가 앞에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가 코딩하는데, 구현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개발 시스템의 설계도를 작성하는 단계라고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실제 세세한 내용들을 정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건물을 세울 때 생각을 해보세요. 무조건 땅 파고 기둥 받고 시작하지 않죠? 그 건물이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고 어떤 기둥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설계도를 먼저 작성을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입력들은 무엇이며 그 입력의 자료형은 무엇이며 크기는 얼마를 잡아야 되며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며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어떤 처리를 해야 될 것이며 그래서 어떤 기능들로 구분을 할 것이며 또 그 기능들, 입력들을 이용을 해서 나오는 출력은 무엇이며 그 출력들은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져야 할 것이며 그러한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정의하는 과정이 이 설계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설계 단계가 끝나면 구현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구현 단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로그래밍 코딩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프로그래밍 언어 선택이에요. 앞 단계였던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기능들은 모두 정의가 되어 있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드웨어도 어느 정도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 하드웨어를 고려를 해서 무리가 안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구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구현이 끝나게 되면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테스트 과정은 현재 우리가 구현해낸 내용이 정확한지 그리고 요구사항 분석이나 설계 단계에서 기획했던 그러한 기능들이 잘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테스트하면서 찾아낸 문제점들 혹은 보완해야 될 점들 그러한 것들을 찾게 되면 구현 단계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요구사항 분석 단계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완성도 있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찾아내서 수정을 하는 거죠. 이러한 단계가 끝나면 드디어 배포를 하게 됩니다. 배포라는 것은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내보이는 거라서 여러분들 뭐 앱스토어 같은 데서 다운받는 게 바로 배포 받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최종 사용자에게 배포가 되는데요. 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용자들의 피드백은 받아요. 사용자들한테 배포된 이후에도 발견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계속 피드백을 받고 보완하게 되죠. 그거 바로 이어서 유지보수로 연결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이용을 해서 이 소프트웨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유지보수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들을 보면 내가 일일이 이 과정에선 컴퓨터 과학에 이런 분야가 포함이 돼요. 저 과정이 저런 분야가 포함이 돼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프로그래밍만 한다라든지 데이터베이스만 포함이 된다라든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요 안에는 일일이 컴퓨터 구조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도 알아야 될 거고요. 그러한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놓게 되면 컴퓨터 과학 분야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 이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를 이용을 해서 앱을 한번 개발하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표 짜주는 앱을 개발을 해볼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완성된 앱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 앱이 만들어지도록, 지금 그림에 보여지고 있는 앱이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한번 수명주기에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요구사항 분석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주된 고객층의 학생들이겠죠? 보통? 주된 고객층에게 정보를 수집을 할 거예요. 혹은 이전에 있던 앱을 참고로 해서 거기서 자료를 가져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기능들을 한번 뽑아볼 수 있겠죠. 자, 그 기능들이 지금 우리가 찾아본 기능들은 뭐 과목 등록, 시간표 작성, 충돌 검사, 똑같은 과목을 같이 등록을 했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알림 기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나니 이렇게 되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설계 단계에서 어떻게 이 기능들이 화면상에 보여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화면상에서 입력되거나 보여지는 출력되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필요한 화면들, 이렇게 내가 할 거다, 어떤 작업 할 거다라는 거 결정이 될 거고요. 이 내용에 따라서 구현을 하게 되는데, 구현 과정에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해서 내가 개발을 할 것인가, UI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인가, 기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내용들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거예요. 요 뭐 DB, 아까 우리 데이터베이스 얘기했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거는 뭐 과목 정보를 위해서도 필요할 거고, 수강생 정보를 위해서도 필요할 거고요. 그죠? 그러한 DB 연동하는 것도 이 구현에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현 단계에선 프로그래밍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완성이 되면 테스트를 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능 테스트도 해보고 버그가 있는지 해보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이 과정에서 실행이 되게 되겠죠. 자, 배포를 합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같은 데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베타 테스트처럼 테스트용으로 배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완성이 됐다 해서 배포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용 설명서도 같이 배포를 해주면서 하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지 보수를 합니다. 버그가 우리 아까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사용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 우리가 다 피드백 받아서 그걸 이용해서 기능을 더 개선을 해주고요. 그리고 보안 패치 중요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보안 패치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유지 보수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간표 앱을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개발하는지, 어떤 과정들에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컴퓨터 과학 분야를 이야기하다 보면 용어 간에 약간 헷갈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코딩, 프로그래밍, 인지니어링 이 세 개의 단어를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은요, 그야말로 설계 그대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 여러분들이 보통 코딩해서 상상하는 장면은 에디터에다가 타이핑하는 장면이죠. 그거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구현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안에 참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코딩하는 사람을 우리가 코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이따 우리가 프로그래머라는 용어도 얘기를 할 거거든요. 프로그래머와 코더 같이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굳이 구분을 했을 뿐이에요. 자, 코딩은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프로그래밍에 포함이 돼요. 프로그래밍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코딩하는 과정만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요구사항 분석부터 유지 보수까지, 다시 말하면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에 해당되는 모든 작업을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코더라는 용어와 이 프로그래머 뭐 굳이 구분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다만 코딩과 프로그래밍의 범위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조금 더 확대되는 게 엔지니어링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까지는 컴퓨터 분야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엔지니어링은 이 컴퓨터 분야보다 더 넓은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 지식에서 끌어들여서 소프트웨어의 기획부터 유지, 보수까지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에 비해서 시간적으로나 규모적으로 좀 더 확대된 범위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엔지니어링으로 작업하는,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을 우리가 엔지니어라고 용어를 붙이죠.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보통 컴퓨터 과학 분야에 넣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번 이 컴퓨터 과학 인문학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그 경계까지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깊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다루면서 공부할 수도 있는 것들이야 라는 것들,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 생각하시고 이 컴퓨터 인문학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컴퓨터 과학은 왜 배워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선은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다 라고 했네요. 우리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실생활에 많이 밀접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챗 GTP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빅스비 같은 인공지능 기술들, 그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활용 범위가 확대될 거예요. 그랬을 때 컴퓨터 과학에서 다루는 분야들은요, 인공지능 기술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좀 더 잘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컴퓨터를 이해하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것은 결국엔 논리적인 사고력이에요. 논리적인 사고력이라는 것은 어떤 일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 일처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가 컴퓨터 과학을 이해하고 있다, 컴퓨터를 이해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장치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한다라면 훨씬 더 그 일 처리 순서를 정하는데 쉽겠죠.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마지막으로 취업의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IT 산업은요, 이미 많은 성장을 이뤘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인공지능 시대 이야기를 했죠.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그동안 발전했던 IT 분야가 더 확대되고 더 발전될 거라는 기대가 있죠. 그에 따라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들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취업의 기회도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가 컴퓨터 과학을 공부를 한다라고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개인적인 이유들도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우리 컴퓨터 과학 인문학이 집중해서 한번 공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과학 인문학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수업은요, 컴퓨터 과학 관련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과학에 포함되는 다양한 분야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 분야들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론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수업을 듣고 나면요, 컴퓨터 전반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컴퓨터 관련 분야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컴퓨터 관련 분야의 어떤 내용을 들었을 때 거부감이 들지 않을 정도,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호기심까지 가질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저도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음 편하게 수업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세 줄 요약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과학은 프로그래머와 엔지니어에 의해 완성된다 라고 얘기를 해놨는데요. 아까 우리 프로그래밍 그리고 엔지니어링, 코딩 이 범위들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했죠. 결국엔 컴퓨터 과학 분야는 엔지니어링과 코딩, 프로그래밍의 사이 범위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포함해서 모두 컴퓨터 과학이다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대에는 컴퓨터 과학을 알아야 취업이 잘 된다. 자, 요거는 우리 아까 컴퓨터 과학을 왜 공부할까? 그거를 한 줄로 딱 만들어 버렸네요. 인공지능 시대에 컴퓨터 과학을 모르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알아야 한다. 이 강의로 컴퓨터 과학을 좀 더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이 될 텐데요. 컴퓨터 탄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컴퓨터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컴퓨터의 발전 과정, 역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